용산 4DX 프라임석에서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보고 왔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신비롭고 아스트랄한 경험이었는데요. 물론 긍정적으로요. 디렉터와 아티스트들을 갈아 넣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 팬으로서 무릉도원인가 싶었던 단단히 작정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죠? 개인적으로 엄청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만 모두가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저는 이번 작품이야말로 중간이 없는 노빠꾸로 극단적인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좋아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요. 힘들어하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실 이런 중간 없는 작품 오랜만인데 오늘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에 대한 저의 의견을 얘기해보고요. 추천하는 분 못하는 분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스포일러는 없고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이라면 나랑 맞겠다 안 맞겠다 확인해보시고 영화 보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피타끼리? 이번 작품은 평가가 극명하게 나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아트웍을 갈아 넣은 예술에 가까운 애니메이션이라 평가하실 것 같고요. 누군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신없는 평작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제목이 너무 기니까 이번 작품을 스파이더버스라고 부를게요. 스파이더버스는 현란한 비주얼과 특유의 스타일 자체가 작품이 존재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래픽 노블을 보는 듯한 자막과 효과음 처리, 서로 각기 다른 그림체의 인물들, 지금까지 실사와 영화에선 보여줄 수 없었던 애니메이션이기에 가능한 수많은 연출까지, 아트 디렉터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비주얼을 빠꾸 없이 아주 그냥 냅다 쏟아냅니다. 제가 놀랐던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입문자나 초심자 혹은 이런 비주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영화는 챙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아무리 시리즈물이라고 해도, 아무리 새로운 비주얼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입덕의 카운터는 열어놓기 마련인데 이번 작품은 그런 게 없었어요. 1편에 해당하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봤지? 어때? 괜찮았지? 그럼 지금부터 더 쩌는 걸 보여줄게 하면서 진짜 훨씬 쩌는 걸 보여주는 식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 작품은 입문자와 팬 사이에서 타협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팬 서비스를 하는 애니메이션에 가까웠어요. 만약 이번 작품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반응이겠죠? 뭐야 이거 미쳤네, 혹은 뭐야 이거 미친 정신없네 때문에 이번 작품으로 처음 입문하실 분들이라면 스토리도 파악할 겸 비주얼도 파악할 겸 1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추천 수준이 아니라 필수로 봤으면 해요. 작품의 완성도도 높고 혹시나 스타일의 호불호도 먼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OTT 서비스 보니까 있더라고요. 평일 저녁에 딱 보시고 주말에 극장 가면 이거 딱이겠네요. 1편 말 나온 김에 비교를 통해 작품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면에선 1편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비주얼적인 면에선 2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반박하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둘 다 좋아요. 모든 건 상대적일 뿐이니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같은 경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편은 세계관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라 2편에 비해 스케일도 작고 등장하는 캐릭터의 수도 적었습니다. 누군 누구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서사를 표현하기에 여유가 있었어요. 어쩌면 뻔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멀티버스의 개념이 그리 많지가 않았거든요. 요즘이야 너도 나도 멀티버스라지만 그때는 신선한 맛이 있었습니다. 2편의 경우 이런 멀티버스의 개념이 훨씬 더 심화되고 무거워졌죠. 제가 상대적으로 1편의 이야기가 더 낫다고 한 거지 2편의 이야기도 결코 별로는 아니었어요. 다만 1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2편을 본다?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편의 주인공의 성격을 알아야,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특징적인 서사를 알아야 훨씬 더 깊게 빠져들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어느 분께서 요즘 너무 멀티버스를 다룬 영화가 많다, 식상하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멀티버스의 피로도를 느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번 작품만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젠 다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한 공식에서 꽤나 독창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변주를 할 수 있구나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래시의 이야기보다 훨씬 흥미롭고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면 또 플래시한테 미안해졌네.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스파이더버스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비주얼이죠. 비주얼은 당연하게도 2편의 압승입니다. 1편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여기서 더 보여줄 게 있을까? 이것보다 더한 비주얼이 있어? 했는데 더 있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캐릭터의 묘사, 연출, 심지어 비주얼로 뽑아내는 감정성까지. 이건 움직이는 아트웍이라고 해야 하나? 현대예술의 새로운 방향성이라고 해야 하나? 영화가 2시간 20분으로 제법 긴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 내가 연출자다, 내가 총책임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면 저라도 이 정도 수준의 아트웍은 지루한 장면일지라도 자르기가 싫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초반에 보면 프롤로그나 캐릭터의 설명에서 군더더기가 보이긴 합니다. 충분히 잘라낼 부분이 있긴 한데 그조차도 아트웍이 좋아서 저였어도 못 잘랐을 것 같더라고요. 1편을 보시고 비주얼이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99% 타율로 만족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 작품은 한 번만 봐서는 영화의 모든 것을 봤다고 할 수 있을까 싶긴 해요. 워낙 많은 정보량과 이스터에그들이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저는 일단 2회차 정도의 재관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내 호주머니. 이번에 더빙도 개봉을 했던데 의외로 그게 이번 영화의 가장 좋은 관람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절대 한 번만 볼 물건이 아니라는 점, 호주머니 울고 있다는 점. 자, 다시 돌아온 추천하는 분 못하는 분 시간입니다. 본인 같다 싶으면 손 드셔야 해요. 먼저 나 마블 빠다, 스파이더맨 빠다 손 드시고요. 너도 나도 멀티버스 이젠 좀 식상하다, 소재의 끝이 온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팝아트, 현대미술의 방향성, 독창적인 비주얼 쇼크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요 분들은 아주 만족하시면서 영화를 관람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반대로 추천 못하는 분, 나는 선천적으로 너무 많은 색감과 빠른 화면에 거부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 손 드시고요. 소니가 다른 건 다 망하면서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로 잘 나가는 게 꼴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 손 드시고요. 중간에 뚝 잘라먹어서 3편을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거 못 참는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추천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솔직히 좀 농담이고요. 그래도 웬만해서 흥미롭게 또 신선하게 보실 만한 작품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앞서 말했듯 이번 영화는 3편과 함께 제작된 반쪽짜리 작품입니다. 때문에 완전히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하기도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긴 아까운, 거기다 한 번만 보기도 아까운 작품입니다. 많은 것을 알면 더 재밌는 영화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것을 찾아보면 오히려 독이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관람을 예정하고 계신 분이라면 캐릭터의 설정이라든지 전편의 내용 정도만 알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한 번만 봐서 모든 걸 담을 수 없는 방대한 영화예요. 영화를 보고 와서 모르는 것들을 인터넷으로 다시 찾아보고 다시 관람을 하는 것도 좋을 만한 영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화와 함께 늦지 않게 돌아올 거니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도 이번 작품 이렇게 끊어버리는 게 어딨냐?